큐 액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20대 정도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신가요? 중반이신가요? 26살이면 후반인가요? 중반이죠, 후반인가요? 중반. 중반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네. 뭐, 잠깐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안동에 사시나 봐요? 아니요. 고향은 경북 경산시입니다. 대구 옆 동네고요. 아, 이제 왜 안동이라고 했냐면은 네네. 친구가 이제 저희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안동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네, 하다. 그 친구 보러 놀러 간 김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동 하면 저하고 또 인연이 또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 있죠? 맞아요. 맞아.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네, 그 영상 봤었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형체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좀 다른 느낌의 무언가를 본 건가요? 다른 느낌,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딱 봐도 그냥 보면은 전 귀신이다. 그거 기대가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제가 경청을 할 테니까 좀 네네네. 이야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고1 17살 때 친구가 이제 안동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를 이제 거기서 다녔어야 됐거든요. 저는 이제 친구 보러 놀러를 가려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총 저까지 4명이 있었거든요. 안동에 있는 친구 B랑 원래 제 고향에 있는 친구 A 그리고 저 3명. 이제 남은 한 명은 이제 집 주인이니까 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저희 3명이서 이제 마트를 가려고 과자랑 음료수를 사려고 나왔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은 안동 MBC 내거리라고 하면 다들 아시려나? 네, 모르시겠죠? 당연히. 네. 하여튼 MBC 건물 뒤편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뒤편이 전부 다 밭이었어요. 밭이 있고 그 정면에는 주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는 빌라들이 많았고요.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밭을 내려와가지고 골목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친구 A가 귀신을 찾을 수 있어요. 귀신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귀신을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억지로 찾아내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 억지로 찾아낸다면 찾아냈을 때 그거를 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오케이. 예. 제가 뭐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때 어떻게 검증을 했냐면은 그 친구랑 일단 뭐 남자지만 일단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어느 어깨라든지 이제 몸에를 제가 그 친구 몸에 제가 손을 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찾아내면은 그 친구가 손가락을 가리켜요.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은 그 대문을 계속 집중을 해서 봐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보였거든요. 그 귀신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계속 이제 찾다가 저기 정면에 첫 번째 보이는 2층 집 주택에 귀신이 하나 있다. 한번 봐봐. 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 끝을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 2층 집 옥상 쪽을 봤어요. 사람 형체가 딱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담배 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귀신인지 딱 얼핏 보면 몰라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통 옥상에는 이제 사람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안에 벽이라던가 그런 게 쳐져 있는데 그 사람 형체는 그 울타리 이제 바깥에서 떠 있다고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 형체가 떠 있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봐서는 제가 별로 쫄지는 않았어요. 그 전까지 귀신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얼핏 본 귀신? 딱 그 정도였거든요. 저건 별로 안 무섭네. 뭐 좀 센 귀신 없을까? 그때는 뭐 무서운 귀신보다는 좀 센 귀신, 기가 센 귀신을 좀 찾아달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저걸로 안 돼? 그럼 더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저희 왼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 옥상이 약간 삼각형으로 돼 있었어요. 삼각형으로 돼 있었는데 친구가 계속 두리번거리다가 빌라 옥상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지도 쫄아가지고 그 친구가 저보고 야 너 저기 보지 마라 계속 전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 나이 때는. 뭐 지금도 물론 호기심이 많지만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왜 어딨는데 라고 계속 보챘는데 그 친구가 빌라 옥상 끄트머리 쪽에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따라서 끝을 봤는데 유심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위에만 봤는데 여자 한 명이 서 있었고 그 여자가 이제 입었던 옷이 하얀 원피스였어요.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 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네,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있다가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다시 위를 봤는데 그 여자가 저랑 눈을 마주치자마자 밑으로 이제 머리부터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그때 제가 그걸 보자마자 바로 눈 감고 비명 지르면서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근데 그 친구랑 저만 그걸 본 거지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쫄아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 원래 안동에 살았던 친구는 이제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저희 진정시켜주고 달래주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말해줬죠. 네, 그 여자가 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눈 감고 비명 지르고 주저앉는 거라고. 거기 장소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 MBC 내거리라고 그때 있었거든요. 안동에 네. MBC 건물이었는데 그때는 그 뒤편에 이제 골목이 많았고 네. 그 골목 뒤로 가다가 이제 뭐 왼쪽으로 가면은 밭이 있었어요. 밭. 딱 보면은 그냥 500평 정도로 이제 밭이었고 그 정면에 바로 이제 주택이었고요. 네. 그 왼쪽에 이제 그 빨간색 빌라가 있었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 다음 날에 동네를 오고 나서는 거기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지금은 발전을 했겠네요. 9년 전 이야기니까. 안동 MBC. 안동문화방송. 이런 비슷한 게 좀 있구나. 빌라 같은 게. 근데 밭은 그때 없네요. 당시에는 네. 그 빌라가 밭이 지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딱 밭 바로 왼쪽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기준점을 두기가 딱 애매한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친구 집을 제 등 뒤로 기준을 뒀으니까 그렇게 봤었으면 딱 왼쪽에 있는 빨간색 빌라인데 네. 일단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네네네. 이 고향 친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그 친구도 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뭐 귀신을 찾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네네네. 아니었는데 제 동네에 제 한의회 선배 중에 할머니가 무당인 분이 계세요. 그 형은 이제 귀신을 찾으려고 안 해도 그냥 자기는 길거리에 가면 귀신을 계속 본대요.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근데 그 형이랑 계속 같이 붙어서 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핏 계속 보게 된 거래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잠시만. 이제 저, 네.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친구 지금 살아 계시죠?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라고? 작년 3월 달에 그거 뇌종양으로 좀 그렇게 됐네요. 그 친구는. 나 듣다가 계속, 네, 뭐라 네. 그래야지? 계속, 느낌이 오더라고, 그게 계속. 어떤 나도, 느낌? 그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그런 느낌? 뭐,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뭔가 싹 네. 스쳐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원래 네. 그 친구 얘기에 나오면은 친구 살아 계시죠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정말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네. 신뢰되는 네. 질문이라서. 근데, 네. 왠지 그런 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좀 나도 신기하네. 신기하고. 친구가 딱 이제 재작년 3월, 재작년 3월 달이에요. 제가 지금 26이니까 저희 24살 3월 달에 이제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달았는데 한 번은 이제 폐렴이랑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야, 제가 본의 아니게 여쭤봐가지고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진짜로. 네네네. 혹시 주소 제보 가능할까요? 왜냐면 찾아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네. 시청자들하고 거기 위치를 보면서 좀 생동감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네네네. 혹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하나,
문화방송 쪽. 근데 여기가 논인 것 같긴 해요. 여기 옆쪽이 논이 있었고 지금 이거는 새로 지금 건립된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봤던 게 이쪽 부지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추측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빌라나 주택촌이 이쪽 부분에 있긴 있어요. 빨간 건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년 전에 있었던, 그럼 30살 이상이세요? 30년 전에 있었던 송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바로 경청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집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옛날 집 있잖아요. 응팔에 나오면 왜 대문, 철문으로 큰 대문도 쪽 있고, 그 작은 문이 작은 게 하나 뚫려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마당이 있고, 계단 몇 개 올라가서 본 집이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푸세식 있잖아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때 좀 제가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쯤 제가 당집에 놀러 갔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자다가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어요. 화장실 집 밖에 있으니까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계단이 7개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마당이 있고 대문 옆에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려고 딱 내려섰는데 그 큰 대문 2개 틈 사이에 하얀 게 뭔가 까딱까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현관에 멈춰서서 얼어 있는데 그 문틈 사이에서 애기야 애기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애기야였는지 얘야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 까딱까딱 하면서 같이 가자, 같이 놀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꼬시는 그래갖고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와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대문이 덜컹덜컹하고 흔들리더라고. 철로 된 문이 철컹철컹 이렇게 흔들렸어요. 어떡하지 하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게 옛날 옛날 현관문 보면 반태문 위에 유리가 돼 있고 반태문 밑으로 이제 뭐 스테인리스로 딱 가려져 있는 그런 문인데 그 유리문이 왜 구름무늬로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새카매야 되는 게 점점 가운데부터 하얀 게 점점 커지더니 그 새카매야 되는 배경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갖고 거실에서 이제 쫄아가지고 막 벌벌 하고 있다가 그 얘야 애기야 부르는 목소리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야 애기야 나와봐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냥꾼이셨는데 집에 총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나 저거 진짜 총으로 쏴주게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건 총으로 쏴주게 된다 이 생각. 할아버지가 막 두드렸어요. 막 두드리고 문고리를 그때는 동그란 돌리는 그런 문고리였는데 그걸 막 돌리고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 잠겨 있는 거. 막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삼촌 막 부르는데 대꾸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현관문을 막 덜컹덜컹 막 흔드는데 유리문이 철컹철컹 소리가 나서 막 비명을 지르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반대편에 안방이 이제 들어오는 현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방 창문하고 현관 계단하고 바로 맞닿아 있는데 와 내가 지금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깨우면 자가 엄마 아빠까지 잡아먹겠구나 싶은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방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도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이 쾅 하는 소리는 그래 놀라서 돌아보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그 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소복밖에 없었어요. 다리도 없이 그냥 하얀 소복 그게 바닥까지 다 닿을 만큼 있었는데 그게 스르르 허리를 숙이는 것 같았는데 그 문이 보통 성인 남자보다 큰 문인데
허리를 스르륵 숙이면서 얼굴이 싹 보이는데 옆으로 돌리는 얼굴이 새하얀 얼굴에 흰자 없는 까만 눈 그리고 입이 광대 귀 밑에까지 진짜로 광대뼈까지 쫙 찢어져 있었어요. 쫙 찢어져 있고 이빨이 진짜 개처럼 송곳니 있고 앞니 삐쭉삐쭉하게 그 이빨이 그렇게 씩 웃는 걸 보고 뭐 그 뒤엔 기절을 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 뭐 기억하는 건 딱 그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다음날 이제 엄마가 막 깨워서 일어난 거야. 너 이 추운 날씨에 왜 거실에서 자고 있냐고. 야, 감기 걸리면 뭐 하려고 그러냐면서 막 깨우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대요. 말을 안 했대요. 그래갖고 아, 야, 뭔 일 있구나 싶어서 단집도 있고 동네도 또 그런 무당, 무속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동네 자체가 그런 거를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 들쳐오고 당집에 가서 그때 막 가자마자 막 그 당집 할머니가 뭐 징 치고 막 난리 났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저는 말을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계속 그냥 누워가지고 있다가 울다가 자고 먹는 것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다가 당집 할머니가 며칠 있다가 바나나를 한 개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바나나는 그때도 진짜 있는지 사람들 먹는 음식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였었거든요. 바나나를 들어와서 이거 먹어라 이러시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 정말 맛있게 바나나 한 손을 다 먹었어요. 한 10개 넘게 걸려 있는 걸 7살짜리가 그걸 다 먹고 나서 또 당집에 또 가서 또 뭘 막 했는데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 또 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에 있는 동안 이제 천천히 다시 말문이 다시 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냈어요. 그 사이에 엄마는 계속 당집을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왔다 갔다 하고 아빠도 왔다 갔다 할아버지 삼촌까지 다 왔다 갔다 어린 남동생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몇 번은 그렇게 하고 이제 서서히 잊어갔나 잊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학교 입학을 하고 입학식 하고 그 다음 날 내가 학교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그때는 국민학교도 화장실이 이제 다 푸세식이었어요. 학교 본관 밖에 푸세식 건물이. 한 건물의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4칸, 5칸 이렇게 있는 푸세식 화장실인데 화장실 가려고 문 앞에 섰는데 그 안에서 애기야, 아이야, 야이야, 일로 와봐라, 온나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화장실 문 앞에서 오줌을 싸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학교를 쉬었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금 더 크고 나서 동생이 얘기하기로는 그 무렵에 누나가 바나나에 환장을 해서 바나나만 맨날 먹었다고. 그래서 아빠가 맨날 퇴근할 때 바나나를 사들고 왔다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말이 너무 빨랐던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하셨고, 네.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네네. 지금은 뭐 맨날 묻는 질문이면 지금은 괜찮으시죠? 아니요. 지금도 간간히 봅니다. 네? 간간히 보고 간간히 듣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혹시 무당이세요? 아니요. 근데 아닌데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어릴 때는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무섭기만 하고 안 보면 되고 피하기만 하면 돼서 괜찮았는데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혼자 알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미친년 취급을 받고 관종이다 그러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신기하네. 지금 뭐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으시고 뭐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혹시라도 이거는 그냥 네. 혹시라도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 저희한테 제보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또 네. 그렇잖아요.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 조금 편하게 지내시는 게, 여러분들은 편하게 지내실 권리가 있습니다. 네. 무당을 찾아가 봤는데.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저를 찾아와야죠.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잘 들려요. 네. 딱 제보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뭐, 이거 내 얘기도 좀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 제 거는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스물스물 레전드의 기운이 냄새가 나는데? 좋아요, 좋아요. 따로 제가 진행으로 이제 얘기는 안 하는 거 알죠? 그냥 바로 시작해주면 돼요. 제가 이제 말할 사연은 2020년도, 이번 연도에 겪었던 거예요. 5월 달부터 한 7, 8월? 약 3개월 동안 제가 그 시기 때 되게 안 좋은 일도 많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불면증도 생기고 생활 패턴도 엉망이라 막 페인 같은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딱 이상한 현상을 겪었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누나랑 살고 강아지랑 같이 사는데 이제 저희 집이 잘 때는 웬만하면 메시지로 하고 밖에 거실 안 나가요. 저희 집 강아지가 예민해서 짖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거실에서 쿵쿵쿵 소리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걷는 소리가. 그래서 엄마한테 메시지로 엄마 거실이야? 그랬는데 발걸음 소리 좀 줄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방이래요. 그럼 누나나 아빠는 그렇게 다 자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윗집 소린가? 이랬더니 아닌 것 같은 걸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새벽인데 걷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 엄마는 저한테 이제 정수기 얼음 떨어지는 소리라 근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걸 이제 구분을 할 줄 아니까 거실에서 누군가 분명 걸는 소리가 너무 쿵쿵쿵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이제는 한번 여자 목소리가 이제 저한테 귀에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죽으라고 했어요. 귓가에 속삭이듯이 야 죽어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해요.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맨날 새벽마다 거실에서 이제 누가 쿵쿵쿵 걷고 그때부터 이제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내가 요즘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정신 상태 이상한가? 기도 약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걸 몇 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겪으니까 정신병 걸리고 막 극도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새벽에만 그랬는데 아침, 점심 맨날 그렇게 계속 들렸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많아요. 가족들이 다 일을 가니까. 그럴 때가 많은데 계속 혼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이걸 맨날 겪으니까 좀 극도로 불안 상태가 오니까 신의 경지가 된다 해야 될까? 살짝 막 공기, 먼지 막 지나가는 모든 기류 소리가 막 다 들리고 막 진짜 저희 집에 아파트 고층인데 막 낙엽 지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극도의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황장애도 생기고 대인기피증도 생겼어요. 집을 아예 못 나갔어요.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삶이 아니니까 맨날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좀 쉬웠다 해야 되나? 막 자살 기도를 3-4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맘먹고 자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씌워진 것처럼 루시드 드림? 그런 것도 겪었어요. 저는 분명 이제 일어났는데 제가 붕 떠 있는 거예요, 천장에.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막 제 장기 몸을 다 웃으면서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정신 차리면 또 아침이고 그런 미친 생활을 계속 진행하다가 그 시기가 이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방영할 때였는데요. 이제 딱 저녁에 보고 전 담배를 피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현관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몸을 이제 이제 고개를 내밀어야 보이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문 밑에 무슨 존나 검은 것들이 머리카락 같은 거라 할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래서 봤더니 머리카락이 밑에. 근데 그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3, 40대 돼 보이는 남자가 옷이랑 바지 다 빨개 벗고 거울로 자기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검은색 있었던 게 자기 머리카락이에요. 그때 몇 초간 놀래서 몸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위가 가정용 가위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쓰는 농사할 때 막 사시미 같은 가위? 진짜 저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막 문을 발로 차고 막 욕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을 가고 신고를 하고 했는데 이제 또 페인같이 또 이제 멘탈이 진짜 그날 나가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것도 아니죠. 잤는데 저는 그날 완전 선명한 그런 형체를 딱 그날 처음 봤어요. 그 형체가 어땠냐면 도깨비 같은 형체랄까? 그게 귀신은 아니에요. 귀신은 아니고 그 곡성 영화 아시죠? 곡성의 영화 맨 마지막에 일본인 할아버지가 연기하신 도깨비, 그 도깨비인데 그 형상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그 형상이 눈은 빨갛고 피부도 빨갛고 망토로 검은색 두르고 있었고, 근데 그걸 저랑 딱 한 몇 초간 눈 맞췄어요. 하여튼 그거 너무 똑같았어요. 진짜 너무 똑같았어요. 그 형상이랑. 이제 그때 아침 8시인가? 이제 또 멘탈이 나가가지고 담배를 딱 1층을 피러 나갔는데 진짜 그때 소름 돋았던 게 그 아저씨 슬리퍼 한 짝이 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 옷은 챙겨가고 슬리퍼 한 짝만 놓고 갔다는 거죠. 머리카락은 좀 있었고 나머지는 머리카락은 경비원 아저씨가 치우신 것 같아요. 그날 정잘 담배에서 피는데 한 10m 거리였나? 저희 집 현관문 옆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젊은 아가씨가 자세도 정확히 기억하는데 턱을 깨고 막 씩 웃는 거예요. 그냥 턱을 깨고. 진짜 그래서 그때 내가 이 헛것을 보이는 게 아니다. 몇 개월 동안, 몇 주 동안 이 현상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막 집에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랑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저희 가족도 많이 힘들었어요.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니까 저 때문에 다들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엄마랑 일단 오늘 같이 자자. 그래서 엄마 출근 시간 전까지 잤는데 그때 진짜 그 하루가 재수가 없었던 게 제가 그날 에어팟을 끼고 쪽잠을 잤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에어팟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롱 뭐 그냥 다 찾아봤어. 화장실 엄마랑 같이. 진짜 미쳤다 이거는. 근데 누나도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자기 구찌 마몬트 카드 지갑 검은 색깔이 없어질 때 카드 지갑이. 그러니까 같이 그날 없어진 거예요. 그 두 개가. 가끔씩 장난질을 해요. 집에 물건이 위치가 바뀌어 있다던가 현금이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최근 2주 전에 저희 부모님 결혼식 예물 진주 목걸이랑 18K 반지, 14K 반지, 24K 순금 링 반지, 그다음 제가 초등학교 때 생신 선물 사드렸던 어머니 OST 귀걸이랑 제 까르띠에 반지 두 개가 다 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날 이제 겪는 현상이니까 좀 받아들이고 생활을 하려 하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약이긴지 조금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가끔씩 제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보여요. 여자도 보이고 쌍둥이도 보이고 막 이상한 형체. 도둑은 아니에요. 도둑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맨날 비번도 바꿨고 도둑은 절대 구조가 그렇게 일어날 수 없는 구조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엘리베이터 CCTV까지 다 겠는데 도둑은 아니고 저희 집이 그리고 고층이어서 도둑이 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혹시 네. 부모님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절실한 네, 가족들이 저희 전부 집이 다. 다 기독교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기독교지 네. 미신 같은 건 절대 안 믿고요. 네네. 그래서 기도는 절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모들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상담 치료 같은 건 했어요. 막 퇴마사 이런 건 안 했고 상담 치료를 많이 했어요. 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근데 이제 또 그때 이후로 시간이 약인지 조금 괜찮아져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적은 있어요, 집에서? 아니야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 물건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다 이미 찾아봤죠. 근데도 아직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도둑이라고 그래서- 의심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 고층이다 보니까 네. CCTV도 다 엘리베이터도 받고 비번도 맨날 막 일주마다 한 번씩 바꿨는데 고독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근데 제보자가 생각할 땐 정말 100% 귀신의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저는 제가 자살 기도를 하질 않았는데 네. 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진짜 바로 방충망까지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cm 앞으로 가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3-4번씩이나 하니까 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딴 사람한테만 있겠지 했는데 저한테는 일어날 게 상상도 못했죠. 혹시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혹시 목욕병이 좀 있나요? 아니요, 전 그런 거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뭐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요즘은 네. 제가 이제 저도 옛날엔 기가 되게 약했는데 몇 달간 이런 안 좋은 현상을 겪고 하니까 되게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좀 물건 없어지는 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맨날 아니 훔쳐가니까. 저도 이제 사례자분이 강하다고는 알아요. 강한 건 아는데 물건 없어진 걸 제가 찾아서 뽀찌라도 좀 받고 싶은 생각에 그 물건이 못해도 잊어버린 것만 해도 한 돈 1,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네, 천만 원대는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찾으면 10% 주시나요? 20% 드릴게요. 20% 약속. 아무튼 부모님이 이제 뭐 미신을 안 믿겠지만 미신을 안 믿겠지만은 그 혹여라도 진짜 이게 뭐라도 해보는 건 솔직히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상은 뭐라도 해보는 거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혹여나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정말 그 내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 귀신 찾는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네. 그 보물 찾는 사람 트레저 헌터 네. 트레저 헌터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을 빨리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고 아니면은 뭐 집안에 CCTV를 둘 생각은 없었나요? 있어요, CCTV도. 있는데도 네, 있는데 없어졌어요. 심각한데. 아무튼 뭐 연락은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연락 주세요. 혹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신의 장난질이 역대급이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변조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네. 그 혹시 네네. 그 목소리가 귀엽다는 반응이 좀 있는데 20대 초반이세요? 아니요. 3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그 공포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세요? 네, 관심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혹시 뭐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나 그런 그 좀 뉘앙스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귀신을 본 건 아니고,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 그러면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한 10년 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건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1학년 건물이랑 3학년 건물이 구름 사다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가 수능이 끝났을 때라서 건물이 비어있을 시기였어요. 고3 건물이. 그래서 석식을 먹고 야자가 시작하기 전에 그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반 친구들 한 7, 8명 정도 같이 담력 훈련을 할 겸 해서 고3 건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건물 층에 불은 다 꺼져 있고 문도 다 자물쇠로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어두운 데서 장난치고 겁주면서 놀다가 이제 반으로 딱 들어왔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이상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랑 둘이서 다시 들어갔어요, 건물에. 그래서 다시 갔는데
아까는 다 꺼져 있던 불이 저 멀리 교실 하나가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친구랑 그 교실 쪽으로 갔더니 뒷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문 앞에 빨간색 붉은 신발 한 켤레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또 이뻤거든요. 새 신발처럼.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신발을 막 들고 교실에 왔어요. 그 교실에 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까 갔던 교실 갔는데 문도 열려 있고 이 신발이 있더라. 보여줬더니 친구들도 막 이쁘다고 서로 신어보겠다고 딱 그러던 찰나에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와서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찾는다 올라가 봐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뭐 한 5분 기다렸나? 5분을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꼬꾸라져서 발목이 골절이 됐는데 그때 학교로 119 구급차가 와서 제가 실려 나갔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발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날 깁스를 하고 학교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 신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 친구가 제가 조퇴를 하고 그 신발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그 고3 건물에 다시 갔는데 아까는 또 켜져 있던 교실이 불도 꺼져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서 신발을 던지고 뛰쳐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랑 가봤는데 분명히 그 던졌다고 했던 신발도 없고 교실 문도 잠겨 있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네네. 그날 이후로는 뭐 좀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뭐 겪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있긴 있는데 이것도 좀 막 귀신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것도 좀 미스테리한 일이 있는데 네네네. 얘기 간단하게 뭐, 말씀해도 되나요? 네네네. 일은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희 집 위층에 무당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무당이 저희 위층에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제 동생이 집안에서 헛것도 많이 보고 가위를 자주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이 방 안에서 뭐 책상 쪽을 보면서 누군가랑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지방 앞에 뭐 검은 형체가 쳐다보고 있다. 이상하게 저희 가족 중에 동생만 유일하게 가위에 자주 눌리고 괴로워하길래 언제 한번 위층에 올라갈 일이 생겨서 올라가 봤더니 동생 방이 위치한 그 자리 바로 위에가 그 신을 모시는 신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소름 끼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그 무당하시던 할머니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아들이랑 두 분이서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들분이 이사를 가시고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뒤로 이사 오는 집마다 몇 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신혼부부가 들어오면은 뭐 가구를 막 때려 부시면서 막 싸운다던가 뭐 새벽 3시에 갑자기 여자가 뛰쳐내려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문두들기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이제 저희 집 구조가 거실에서부터 주방이 끝과 끝인 구조예요. 근데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와다다다 하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한 3주 정도를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잠도 못 자다 보니까 뭐 저희 엄마가 막대기 같은 걸로 천장 막 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학교가 멀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2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또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계신 날에는 또 조용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참다가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딱 그 타이밍에 또 뭐 애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어른들이 새벽에 뛰어다니진 않으니까 저는 당연히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애기겠다 유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올라가서 문 안 두들기고 귀를 가만히 대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인기척이 없어서 그 다음날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거든요, 저희랑.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이 비어 있는 지 한참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제가 3주 동안 들었던 그 뛰어가는 소리는 도대체 뭐였는지 저는 그게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뭐 지금은 사람들 들어와서 잘 살고 있지만 그때 3주가 정말 괴로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사를 하신 거죠? 아니요. 그 집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또 지금은 잠잠한 것 같아요. 이거 어렵다.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무당이 죽은 자리, 그러니까 신당이 이제 폐 무당집이 되면 그 신을 거뒀느냐 안 거뒀냐의 차이가 좀 있고 없고 한다고 그러긴 해요. 그리고 확실히 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무당도 사람이에요. 무당이 죽은다고 해서 더 그 귀신이 더 세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무당이 들어와서 안 좋은 자리의 기운을 누르면서 살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무당은 그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액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원력으로 삼는 직업이었거든요. 그 마을에 안 좋은 기운이 있거나 역병이 돌거나 했을 때 그 애군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자기의 원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뭐냐면은 굉장히 기운이 센 곳을 무당이 누르고 있었는데, 네네. 무당이 돌아가시면서 그 기운이 열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되게 신기한 얘기고, 이렇게 또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기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목을 정의에 대해서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힌 남자의 형체요. 진짜요? 네. 사진 있어요? 그게 지금 10년 전 일이니까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네. 10년 전이면, 잠시만요. 10년 전이면 내가 몇 살이? 25살. 25살이면은, 혹시 싸이월드 세대는 아니시죠? 저 21살이라 가지고. 잠깐만, 15년 전이면 21살이면 6살 때인가? 아닌데, 16, 아니요. 11살 때요. 11살 때? 11살 네. 때면, 잠깐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4학년.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네. 네, 내가 25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네. 나 25살 때 군대 전역하고 일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그때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뭐가 유행이었어요? 그 SNS나 뭐 이런 거? 트위터. 그리고 안 했어요. 그냥 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해수욕장을 갔을 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도구로 사진 찍었죠? 핸드폰이요. 그렇지. 그때 그 시절에도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그쵸? 예, 죄송합니다. 일단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21살이니까 10년 전 11살 때 얘기예요. 그 해수욕장에 그 작은 아빠를 따라서 놀러 갔었어요. 거기에 작은 아빠랑 작은 아빠 친구분들 그리고 작은 엄마도 계셨고, 이제 저녁 시간쯤에 이제 가가지고 놀다 보니까 12시가 지났었어요.
그때 이제 어른분들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약간 얼큰해진 상태였고, 작은 엄마는 이제 다른 분들 챙기셔야 되니까 작은 엄마랑 저만 이제 맨정신이었어요. 해수욕장에 보면은 그 해변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벤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작은 아빠가 저한테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빠 핸드폰을 제가 받아서 해변에서 벤치를 보는 방향으로 이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때 그 폰 기종은 아이폰 4 사용 중이었고, 제가 그때 연속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냥 찍기만 하고 다 술을 드셨으니까 그냥 술 먹었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해서 숙소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술이 좀 깨고 어제 찍은 사진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봤는데, 연속 촬영은 이제 사진이 착착착착착 이게 바로 찍히잖아요. 텀이 거의 없고. 근데 모르는 남자가 오른쪽에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진에만. 근데 그게 약간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게, 그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사람은 몸 선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몸 선이 잘 불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게 해수욕장에 있었던 그거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약간 살이 불어 보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인상착의라고 해야 되죠.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주황색 민소매에 가슴팍에는 두꺼운 노란색 줄이 있었고, 그리고 하의는 하늘 색깔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약간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얼굴은 되게 작았었는데 키는 엄청 작았어요. 한 150 정도?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소름 돋고, 그래서 작은 아빠도 너무 깜짝 놀라셔서 그때 심령 분석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었나? 하여튼 거기에 이제 사진을 보냈었어요, 작은 아빠께서.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셨는데, 이제 답변은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던 거죠. 이게 별거는 아닌데 그냥 어린 마음에 소름이 돋았어서 그냥 제보했습니다. 이건 소름 돋는 정도가 아닌데. 근데 10년 기간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간 네. 보낸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작은 아빠가 이제 그거를 메일로 보냈다고는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간이 있었나 하는, 외국이었으면 있었는데. 네. 되게 신기하다. 주황색 민소매 두꺼운 노란색 줄, 하의는 하늘색 반바지, 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 얼굴은 사갔다, 키는 엄청 작았다, 150 정도. 이게 그럼 사진을 네. 연속적으로 찍다가 그 많은 사진을 찍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장에만 찍혔고 라인선이 없고 형체만 보였다. 이거 어디에 반사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보였어요. 얼굴이? 눈, 코, 입이 보였어요. 나 이거 사진 진짜 꼭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이제 내일 작은 아빠한테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가 그러면 연락 드리긴 할게요. 진짜? 네. 그러면 작은 아빠한테 궁금한 게, 외국의 10년 기관에 보냈는지. 네. 한국이라면 무당 소속인지 아니면 개인적 소속 사이트였는지. 그리고 궁금한 게, 사진을 혹시 보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올린 적 있으신지 등등, 이것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찍혔다는 해수욕장이 어디예요? 여기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네, 해수욕장은 상관없잖아요. 그 충남에 있는 네. 그 말리포 해수욕장이요. 태안. 그러니까 그 10년 전이니까 2010년 정도? 2010년에서 11년? 2011년 정도. 네. 몇 월에 가셨어요? 그게 한 이제 여름이었을 거예요. 여름에서
네, 가을 접어드는 시기? 그럼 8월 그쯤 정도겠네요. 8월 정도. 네, 8월 정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딱 나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벤츠 네네. 있던 장소를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기억은 안 그거는 되겠죠? 잘 기억이 그죠, 안 그죠. 나요. 네. 혹시라도 그 외삼촌한테 그 벤츠 쪽까지 네네. 기억이 혹시라도 나는지. 왜냐면 네. 제가 한번 가보려고. 나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가서 나도 연속 촬영을 또 해보고 거기서 찍으면 나는 바로 네. 로또 되는 거니까 부자가 되는 거고 귀신은 입증이 되는 거고. 한번 제가 일단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벤츠 타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한번 물어보시고 네. 카톡 한번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꼭 보고 싶다. 진짜 사진 꼭 보고 싶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주황색 민소매 노란색 두꺼운 줄, 민소매 두꺼운 주황색 두꺼운 줄, 하의는 하얀색 반바지, 머리는 짧은 스포츠용 머리, 얼굴은 사갔다, 키는 엄청 작았다, 150 정도. 말리포에서 2010년 그 전 당시에 사고 난 기록을 조금 더 얻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일단 사진이 오면 2010년 당시에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죠. 유튜브로 사람을 찾습니다. 저였는데 하면서 사진 오면은 사람이고 없으면 좀 의심해 볼 만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 일단은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